안녕하십니까. 스타뱅크 총재 기태현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글로벌 투자은행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에서 투자은행은 경제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은 상업은행과는 다른 예금을 받고 대출을 제공하는 기능이 아닌 기업과 정부의 자본 조달, 인수합병 어느 날에 투자은행들은 전 세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자문과 자금 조달 역량은 수조 달러를 규모를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투자은행은 단순히 자금 조달을 넘어 금융시장, 금융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관리하며 리스크를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기술 혁신, 지속 가능성, 글로벌화 같은 트렌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투자은행의 역할 역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5가지 주제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투자은행의 주요 역할과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며, 두 번째는 글로벌 시장,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은행들을 살펴볼 것이며, 세 번째로는 현재 글로벌 투자은행의 주요 트렌드를 살펴보고, 네 번째로는 신기술, 디지털 관련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이 이 글로벌 투자은행에 미치는 영향과 마지막으로 향후 투자은행의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인 투자은행의 주요 역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은행이 수행하는 역할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들의 활동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들 투자은행의 활동은 특히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기업의 성장 전략을 지원하며 위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투자은행이 수행하는 5가지 주요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금 조달입니다. 기업이나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데요. 투자은행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때 주식 발행과 채권 발행은 자금 조달의 2가지 주요 수단입니다. 첫 번째로 주식 발행, IPO라고 하는데요. IPO는 Initial Public Offering으로, 오퍼링의 약자로 기업이 처음으로 주식을 공개 시장에 상장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입니다. 투자은행은 이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상장 시기를 결정하며 주식 가격 등을 책정을 여러 가지 과정을 주도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시장에서 성공적인 기업 공개 IPO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IPO는 2012년도에 이루어졌으며 당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같은 투자은행들이 주요 자문력을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상장 첫날 약 16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는 당시 가장 큰 규모의 기술 주식에 대한 IPO로 기록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의 사례를 볼 수 있듯이 성공적인 IPO는 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채권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발행은 기업이나 정부가 자본을 빌리기 위해서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은행은 채권 발행의 주관사로서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가 최적의 금리와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투자은행은 투자자들에게 발행될 채권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채권의 조건을 최적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2020년도에 애플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애플은 약 14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해 운영자금을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투자은행들이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채권 시장에서 매우 큰 사건이었으며 이를 통해서 투자은행들이 글로벌 기업의 자금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수합병 M&A 자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은행은 두 번째 주요 역할은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자문입니다. M&A는 기업이 성장을 도모하거나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은행은 인수 대상을 선정하고 인수 가격을 평가하며 협상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인수업체와 피인수업체의 중재 역할을 진행합니다. 기업 인수합병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과정입니다. 투자은행은 이 과정에서 기업이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며 그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성공적인 인수합병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다우케미칼과 듀폰사의 합병은 투자은행들의 자문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엄청나게 큰 규모의 거래였습니다. 이 거래는 약 1,300억 달러의 규모로 합병 이후에 세계 최대의 화학회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인수합병의 절차는 아주 복잡하긴 한데 그 단계별로 나누자면 첫 번째 전략적 목표 설정 단계가 있습니다. 기업 간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두 번째로 대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투자은행은 인수할 기업이나 합병할 회사를 찾는 데 정보와 도움을 줍니다. 평가와 실사 과정을 거칩니다. 대상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재무 및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리스크, 위험 분석을 합니다. 네 번째로 협상 및 계약 체결에 대해서 투자은행은 인수 가격을 협상하고 법적인 절차를 주도해서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합병 후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진행합니다. 투자은행은 합병 후에 조직의 통합과 재무 구조의 개편을 지원합니다. 리스크 관리 및 세 번째로 이제 리스크 관리 및 금융상품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은행은 또한 고객의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파생상품 거래는 리스크를 줄이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파생상품은 주식과 채권, 통화, 자원 등의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들은 환율 변동이나 금리 변동, 그리고 원자재의 원가 변동 등을 시장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헤지펀드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헤지펀드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투자 자금입니다. 투자은행은 헤지펀드에 자문을 제공하고 각종 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하며 리스크 관리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를 수합한다. 금리 수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금리 변동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며 기업들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사이에서 유리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거래와 트레이딩 관련해서 투자은행은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의 현재 얘기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트레이딩 데스크를 운영합니다. 이들은 고객의 자산을 매매하거나 자체 계좌를 통해서 거래하여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특히 고빈도 트레이딩 관련해서는 컴퓨터 알고리즘 AI를 이용해서 초단타로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시장의 미세한 가격 변동을 이용해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로 트레이딩 및 시장 조성에 대한 투자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은행은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장 유동성을 제공하는 시장의 조성자, 마켓메이커로서 활동을 합니다. 시장 조성자는, 마켓메이커는 자산의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제시하여 금융상품의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투자은행은 고객을 대신해서 대규모 자산을 거래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투자은행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를 수행하며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은행은 기업의 주식을 발행부터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은행은 채권 발행을 주관하고 투자자들이 이 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합니다. 두 번째로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활동이 활발한데요.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투자은행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선물 거래, 옵션 거래, 스왑 거래와 같은 파생 상품을 만들거나 거래를 통해서 시장의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 스왑은 기업들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사이에서 유리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환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통화 옵션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산관리 및 금융자문에 대해서 투자은행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은행은 자산관리와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들뿐만 아니라 고액자산가와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은행의 자문을 통해서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투자 전략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고액자산가를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로는 고액자산가들의 복잡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투자은행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투자은행은 고객의 목표에 맞춘 맞춤형 투자 전략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서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와 같은 은행은 고액의 자산가들을 위한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의 재정적 목표와 위험 성향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설계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서도 자산관리 서비스를 진행하는데요. 투자은행은 연기금, 보험사, 헤지펀드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주로 대규모 자산을 관리하면서 복잡한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데 투자은행의 자문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스타뱅크의 롤모델이라고 하겠는데요. 이들은 각기 다른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큽니다. 첫 번째로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869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금융시장의 영향력과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막강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주로 기업 인수합병 자문, 자본을 조달, 증권 발행, 자산 관리에서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 세계 여러 대기업의 금융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주요 성공 사례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페이스북과 트위터, 알리바바 등 대규모 기술적 IPO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알리바바의 경우 2014년도에 이루어졌으며 약 25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는 등 사상 최대의 상장 기록을 거두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과정에서 주요 자문 역할을 하며 기업의 적절한 시기에 상장을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금융중심지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뉴욕, 런던, 홍콩, 도쿄 등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그들의 다국적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자문 역할을 제공하고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JP모건 체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자산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은행은 인수합병, 주식 및 채권의 발행,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JP모건은 고액자산가와 기관 투자자들에게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연기금과 같은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은 JP모건의 자문을 통해서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JP모건의 자산관리 부분은 수조 달러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전 세계에 걸쳐 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과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의 주요 인수합병 거래에 참여하며 자문을 제공한 바 있으며 이러한 글로벌 영향력은 그들이 다양한 시장에서 활동하면서 중요한 자문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건 스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주로 증권 발행과 트레이딩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입니다. 자, 이 은행의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자금을 조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자산관리 서비스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글로벌 주식시장과 채권 시장에서
트레이딩 분야 특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고빈도 트레이딩을 통해서 빠르고 효율적인 거래를 지원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시장 변동성에 빠르게 대응하며 고객에 유리한 거래 조건의 자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글로벌 자산 관리 분야에서 모건 스탠리는 기관 투자자와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서 맞춤형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 투자 목표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제시합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는 글로벌 경제의 동향과 각국 시장 상황을 반영한 투자 전략을 통해서 고객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티그룹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시티은행이 있었죠. 시티그룹은 전 세계 가장 넓은 네트워크를 가진 글로벌 금융그룹 중에 하나로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특히 국제금융거래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대기업 및 정부를 대상으로 금융자본과 자본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티은행은 약 160개국에 걸쳐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전 세계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티그룹은 다국적 기업과 정부기관 등을 위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자본 조달과 외환거래, 무역금융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월트 디즈니, 제너럴 모터스와 같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자금을 제공했으며 이들 기업은 글로벌 확장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시티그룹은 유로화 채권 발행 등을 주관하고 기업들의 유럽 시장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아메리카가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메릴린치를 인수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됐고요. 글로벌 투자은행 분야에서는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인수합병 자문 및 자본 조달, 증권 발행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해서 고객들의 자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대규모 인수합병 거래에서 주요 자문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러 대기업의 전략적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메릴린치 인수를 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크게 강화한 사례를 본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투자은행 부분에서 더 넓은 네트워크와 자산 운용 역량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고액 자산가와 기업 고객을 위한 자산관리 및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들은 고객의 재정적 목표에 맞춘 맞춤형 포트폴리오 설계를 통해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고객의 장기적인 투자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산업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적, 사회적 트렌드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고요. 이 섹션에 최근 투자은행의 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트렌드에 대해서 몇 가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포메이션입니다. 금융업계에 전반적으로 핵심적인 주제가 되고 있으며 투자은행도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분석 같은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금융시장의 의사결정 과정이 훨씬 더 빨라지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투자은행들은 AI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방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장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면서 AI 기반의 트레이딩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거래 타이밍을 찾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AI 기술을 활용해 고급 맞춤형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투자은행이 보다 정확한 시장 예측과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분석해서 투자 기회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서 고객의 성향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투자 성향 파악 및 최적화된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데 성공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ESG에 대한 투자 확대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ESG, 환경과 사회 문제,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투자가 크게 부상되고 있으며 투자은행들은 이런 ESG 지표에 따른 요소를 고려해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요소를 반영한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SG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많이 했었으니까요. 투자은행들은 이런 ESG 투자 전략을 통해서 고객에게 더 나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모두가 다 ESG에 높은 점수를 받는 기업들을 포트폴리오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산업의 혁신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투자은행도 이들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거래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술로 중개자가 없이도 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글로벌 기술입니다. JP모건은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개발해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암호화폐에 관련된 연구와 투자를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매우 많은 나라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투자은행들도 이를 통해서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는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 상품도 새롭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 정부는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젤3와 같은 국제적 규제는 투자은행들이 보유한 자본의 비율을 높이고 레버리지 비율을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바젤3의 규제는 금융기관들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제 기준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은행을 안전하게 어떻게 구조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강화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ESG 경영에, 은행도 ESG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 이슈를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은 매우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들의 역할은 전 세계 경제와 기업들, 기관들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투자은행은 자본 조달, 인수합병, 자문, 리스크 관리, 자산 관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투자은행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ESG 투자 확대, 신기술에 대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최신 트렌드에 발맞춰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투자은행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AI와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더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런 기술들은 향후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이제 오늘 얘기한 얘기 중에 글로벌 투자은행에 대해서 그 역할과 그들이 이제 직면한 미래 기술에 대한 기회 등을 말씀드렸는데요. 투자은행은 앞으로도 기술 발전과 새로운 규제 환경에 맞춰서 훨씬 더 유연하게 변화해 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출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투자은행이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중요성은 그 전에도 매우 컸었고 앞으로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